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금 매도와 비트코인의 상관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5월 초 들어서 그동안 많은 금을 비축해 오다가 갑자기 금을 매도하면서 금 가격이 이날 한번 크게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아시아 쪽의 금 매수세가 그동안 4월, 5월 이렇게 금 가격의 큰 상승을 이끌어온 주체였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미국에서도 ETF8 금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미국은 어쨌든 현물 수요라기보다는 이 금융상품을 활용한 좀 단기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 수요였고, 이 아시아권 특히 중국에서는요 금 현물에 대한 수요가 그동안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상하이 금거래소, 션전 금거래소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됐죠. 그래서 이 재밌는 현상입니다. 중국에서 왜 금을 팔기 시작했을까?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재밌는 이 가격 딥 커플링이 펼쳐졌었는데, 이 블록미디어의 5월 2일자 기사를 보시죠. 중국 투자자 100만 온스 대규모 매도로 금값이 하락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실제로 있죠, 여러분. 내용을 보면 중국 투자자들은 상하이 선물거래소와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약 100만 온스에 달하는 금을 매도했다. 기록적인 수준이래요. 노동절 휴일을 앞두고 이루어졌답니다. 중국은 또 노동절 휴일이 길죠. 자, 이로 인해서 금값은 최고점에서 약 8%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고, 현재 1온스당 금값의 시세는 3,237달러다. 이게 이제 5월 2일 기준인데, 요새 지금 촬영 기준으로 5월 12일도 비슷한 가격에서 여전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300을 잘 못 뚫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금값도 이 지지선이 요점에 형성되어 있다, 3,500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참 재밌습니다. 아무튼 숫자라는 게 이 금 가격이 지난 10년 동안 2,500불 지지선을 못 넘고 계속해서 횡보했는데, 이번에는 3,500불에 막혀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라는 거고요. 대규모 금 매도로 인해 투자자 심리가 변하면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내 투자자들이 기존 자산, 즉 금이죠, 디지털 자산, 즉 비트코인으로 관심을 돌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보면 이날입니다. 5월 2일입니다. 이날이. 5월 2일에 이 중국발 아주 급격한 금 매도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과거랑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급격한 매도세죠. 그러니까 뭔가 이날 뭔가 어떤 중국인들이 금을 많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바로 이걸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냐? 도대체 뭐길래 금을 내다 팔았냐? 그리고 그날 5월 2일입니다. 5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고 5월 2일에 금 가격이 이렇게 전일 대비해서 떨어졌고, 같은 날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올랐거든요. 보이시죠? 완전히 지금 대비되는 움직임. 5월 1일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 때문에 금은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금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비트코인은 좀 크게 많이 오르는 모습. 그래서 한 달 차트거든요, 이게.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29% 올랐어요. 한 달 만에 많이 떨어진 만큼 많이 오릅니다. 금은 근데 2.99%로 그냥 소폭 상승한 수준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동안 한 연평균 30%씩 빵빵 오르더니 조금 주춤한 모습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블룸버그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역시 5월 1일자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5월 2일자겠죠? 금이 떨어지니까 2주 내 가장 낮은 가격까지 금이 떨어지니까 트레이드 호프스 커브 헤이븐 어플, 이 궁극의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전망이 미중 무역 협상 또는 미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장기적인 낙관 때문에 안 좋아지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미국이 영국과도 무역 협상을 최근에 완료를 했고, 이제 앞으로 70개 교역국들과 계속해서 낙관적인 이 무역 협상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다. 그것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내려가고, 그래서 금값이 2주 연속 이제 저점을 찍고 있는 거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5월 2일자에 왜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금은 떨어졌는지가 이걸로 설명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가 영국과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를 했습니다. 5월 9일자 기사인데, 관세 전쟁 첫 사례다. 그래서 영국산 자동차에는 관세 인하하고 철강은 폐지하고 10% 상호 관세는 유지하는데, 대신에 영국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제 타결이 됐죠. 그래서 누구와도 비즈니스 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중국과 제네바에서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도 아직까지 나온 게 없긴 하지만 완전히 극비에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는 또 많은 합의가 있었다, 진전이 있었다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낙관을 또 부추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상이 타결되면 결국 리스크 온, 다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동안 너무 큰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금은 이제 관심도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5월 1일자에 어떤 소식 때문에 발표가 된 건데, 5월 1일에는 사실 그렇게 큰 뉴스는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얘기가 나오는 날이긴 합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냐? 이제 앞으로 며칠 내에 어떤 특정 국가와 미국이 협상 타결이 됐다라는 결과가 나올 거다. 이 얘기가 미국 정부에서 처음 나왔던 날이 바로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개 또는 2개 국가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고, 그래서 실제로 5월 9일에 영국과 무역협상 타결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5월 1일에 이미 일본, 우리나라, 대만, 그리고 인도, 이런 중진국 이상의 선진국들과 협상이 이미 미국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처음 국가가 될 거냐,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상 타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 정도 낙관만 가지고도 시장에서는 벌써 리스크 온, 그러니까 노동절 연휴 들어가기 전에 중국 투자자들이 기민하잖아요. 발빨라요. 그러니까 야, 이제 미국이 협상 타결 조만간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다시 리스크 온이다. 그러면은 금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미리 금을 대량 팔고 그것이 비트코인으로 일부 흘러갔다고 봐야겠죠. 또는 다른 리스크 온 자산들로 흘러 들어가서 실제로 그래서 5월 초부터 지금까지 증시도 좋고 비트코인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금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30%씩 오를 거냐?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는 다시 리스크 온이 켜져서 증시와 비트코인이 좋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러면 비트코인은 또 그냥 나스닥 따라가는 거냐, 비트코인은 또 그냥 위험자산인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S&P 500은 한 달 전 대비해서 지금 다 올랐습니다. S&P 500 5.53%, 다우존스 2.5%, 나스닥 7.2%.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오른 걸 보면 확실히 리스크 온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0년물 금리 역시 5월 7일, 8일 대비해서 많이 올랐죠. 10년물 국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거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리스크 온 국면이 이 증시 상승과 국채 금리 상승을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때 같이 올랐다는 게 앞으로도 그러면은 계속 이제 리스크 온 위험자산 선호 국면 속에서 이 비트코인도 따라 오른다는 거냐? 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금은 그래서 떨어지고 미국의 이런 관세 정책 같은 것도 다 해결되고 불확실성도 다 없어져가지고 다시 모든 위험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냐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큰데, 자,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금은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실기를 해서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조금 거쳤다고 볼 수 있는 불확실성이 다시 가중된다면, 미국과 중국이 제네바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고 막 책상 뒤엎고 박차고 나가서 이제 안 봐, 막 이렇게 된다. 게다가 지금 인도에서는 전쟁 터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카슈미르 지역 분쟁.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이 며칠째 실제로 이어지고 있고,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고, 인도 뒤에는 미국이 있고 파키스탄 뒤에는 중국이 있다는 지금 썰이 유력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쳤다고는 전혀 볼 수 없어요. 미국 경기는 어때요? 만약에 침체로 가게 되면은 또 큰일 나는 거고, 여기에서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면 금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이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거냐도 같이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근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비트코인이 이제 금의 마켓 시어를 상당히 저는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에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상당히 많이 고평가됐다. 금으로 쏠린 자산의 규모가 지금 2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게 2위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 몇 배예요? 6배? 7배? 6배, 7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금에 너무 많은 지금 자금이 몰려있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한 5개월 전만 해도 15조 달러 정도였는데 벌써 22조 달러까지 또 급격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지금 이 금 투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평가 논란이 굉장히 세게 일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오르는 게 맞냐? 대체 뭐 없냐? 대체할 만한 거? 근데 그 바로 밑에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2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 10분의 1도 안 돼요, 금에.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비트코인이야말로 금보다 더 안전자산, 가치저장수단, 희소성, 모든 면에서 이 금보다 더 나은 성향의 이 궁극의 안전자산이라는 거를 잘 압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인식이 바뀌면서
야 뭐야 적어도 비트코인이 금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잖아요. 모든 투자자들이 다, 이 기관 투자자들은요 특히 뭔가 가면요 그것을 따라갈 무언가도 같이 찾아요. 예를 들어 섹터마다 다 다른데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반도체도 이 고대역 메모리폭 HBM이 유행을 하면 그것의 1등 주가 있고 그것과 똑같은 생산 능력과 아니면 기술 능력과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2등을 같이 찾는다고요. 그리고 2등이 뭐야 왜 이렇게 저평가됐어? 이러면은 얘도 같이 가요. 이렇게 선별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기재기가 비슷해집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너무 저평가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오고 미중 무역 협상 결렬되고 전쟁 또 하나 터지고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면 금으로만 계속 돈이 갈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도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 10x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나스닥이고 뭐가 다 필요 없고 위험자산 리스크 온 뭐 다 리스크 5% 다시 꺼지고 증시 다시 폭락해도 비트코인은 여기서 최소 10x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하는 말을 보세요. 자기가 금과 은 광산 그리고 유전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금과 은과 석유는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채굴하거나 시추해서 공급을 확대할 거다. 근데 내가 그래서 비트코인을 금보다 더 신뢰하는데 비트코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이게 이제 금의 두 번째 한계입니다. 금은 한계가 명확해요. 계속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것을 더 생산할 수 있어요. 금은 나머지 은이나 뭐 석유나 뭐 구리나 텅스텐이나 다른 것보다는 그러기가 어렵긴 하지만 여전히 추가적으로 더 생산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서플라이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방이 제한되죠. 근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 하루에 45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생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채굴자들이 달려들어도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이 난이도를 올려서 그리드를 안정화시키고 경쟁을 안정화시켜서 다시 이 450개 생산량이 하루에 딱 맞춰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금보다 얼마나 우수하면서도 궁극의 안전자산인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사람들이 고평가된 금보다는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는 흐름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중국발 금 매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발 금 매도, 물론 저는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리스크 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100만 온스였나요? 금을 내던진 건데 이게 그냥 리스크 온만 보고 내던진 건 아니에요. 이것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불확실성이 앞으로 더 가중되면 이제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따라갈 거다. 적어도 10x 여기서 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안 스마트 투자자들도 분명히 그 100만 온스의 매도에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완전 무쌍 이론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리스크 온이어도 좋고 오프여도 좋다. 단지 시기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리스크 온으로 금에서 돈이 빠지고 비트코인으로 들어온다면 좀 더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고 이 리스크 오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금 가격이 계속 주목받으면서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이 그걸 따라간다면 아무래도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우상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이클로 봤을 때는 올해 말에 급격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계속해서 헤드라인이 나오는 걸 보면서 비트코인이 금 가격을 따라서 금보다는 더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오겠지만 2026년까지 또는 그 다음 해까지도 점진적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우수한 자산이다 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의 금에 대한 시각 또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